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전현우 원장님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무릎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예,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이 암 관련 질환을 많이 담당하거든요. 네. 암 요양이라든지 암 재활.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 중에서 영양제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표준 치료죠. 암에 대한 표준 치료를 받다 보면은 치료의 특성상 당연하게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섭취가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모든 환자분들마다 다 병원에서 식사를 잘해야 한다고 설명을 듣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표준 치료, 특히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식욕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자주 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워지고요. 항암 중에 떨어진 체력과 면역력을 위해서는 더 양질의 영양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외에도 필요한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함부로 건강식품에 아무거나 기대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환자분의 상황을 고려하고 적절한 어떤 평가를 해서 필요한 영양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저희 병원에서도 암 환자분들 영양 관리를 위해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케르세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암 자체와의 싸움을 위한 무기인 면역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오랜 기간 극열하고도 긴 싸움을 벌이는 동안 소모되어 온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이 물론 최우선이어야 하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로 새끼 식사만으로 이 영양소를 공급하기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양제가 필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나 비타민C나 셀레늄, 글루타치온, 치옥트산 등 항산화를 통해 직접적인 항암 효과를 가지는 영양 성분, 그리고 항암 치료 중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근육량 유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근육량 유지를 위한 단백질의 섭취는 암 환자분들이라면 이제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비타민C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고 케르세틴이라고요. 저는 잘 알지만, 자, 낯설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암 치료의 보조제로서 최근 들어서 이 케르세틴 효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워낙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또 이게 영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한두 번은 꼭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상품도 많기도 하고요. 이 케르세틴은 포도나무, 녹차, 사과, 양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고요. 필수 비타민은 아니죠. 하지만 비타민 P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소입니다. 이 케르세틴은 염증을 억제하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알레르기를 막는 항알러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만이나 대사성 만성질환이 적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을 들은 경우를 봤고요. 두 번째가 요리에 양파를 많이 사용해서라고 들은 기억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차이니즈 패러독스의 주인공으로 차 또는 양파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케르세틴 때문이죠. 물론 이 케르세틴이 항산화, 항염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다른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에서도 뭐 염증 억제나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이러한 성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영양소 효능이라면은 오늘 좀 실망스럽지 않나요? 근데 뭐 그것만으로 제가 이걸 했을 리가 없죠. 네. 오늘 많은 영양소 중에서 이 케르세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암 치료 중에 중요한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있죠. 이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케르세틴 영양소가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암 환자분들께 잘 알려져 있고 너무 유용한 치료입니다.
고주파 에너지를 통해서 인체 심부의 온도를 약 43도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자연사를 유도하고 암성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호전시키고 암세포의 재발과 전이까지 막는 그런 면역암 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더구나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좋은 점은 표준 치료와 별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항암, 화학 치료와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상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치료인 고주파 온열암 치료, 이것의 효과를 높이는데 바로 이 퀘르세틴이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콕 집어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와의 상승 효과를 가진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게 또 좀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1984년 캔서 리서치라는 저널에 실릴 정도로 꽤 오래전부터 연구는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 전립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고 퀘르세틴 투여를 함께 했을 때 종양의 성장을 크게 억제하고 고주파 온열 치료의 효과를 아주 강하게 증폭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런 효과가 왜 있느냐? 아마도 퀘르세틴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암세포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 이것도 있겠지만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열충격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열내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열내성을 유발하는 열충격 단백질을 차단해주고 이 열내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죠. 이게 그냥 열내성을 완화시켜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좀 비싸요. 맞아요. 또 좋다고 매일매일 받아야지 해도 그렇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열내성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치료에 일정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퀘르세틴 투여를 통해서 치료를 함께 할 경우에 고주파 온열 치료암 자체의 효과도 높이고 또 비싸더라도 내가 좀 자주 받아서 좋은 많은 효과를 얻고 싶은 분들에게 온열 치료를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퀘르세틴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 퀘르세틴을 복용하면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식품의 형태로 그 필요량만큼 섭취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양파 껍질을 그렇게 많이 복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당연히 영양제 형태의 복용을 고려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어요. 양파 껍질이 맛이라도 좋으면 또 많이 먹어봤을 텐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더구나 겉껍질에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퀘르세틴을 영양제 형태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파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 정말 좋은 영양소니까요. 평소에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면역암 치료를 위해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암 환자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